상간소장이 회사로 왔다고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단순히 직장으로 소장을 보낸 것으로 명예훼손이 되진 않습니다. 또 집으로 온 상간소장을 배우자가 받게 돼서 배우자가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소장을 보낸 원고를 상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하는 사건은 종종 있습니다. 상간소장을 받았는데 최대한 빠르고 더 이상 문제 없이 정리하고 싶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를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할 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서 대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고 답변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서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장에서 위자료를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청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보통 최근에 2천만 원 정도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서 피고는 최소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해서 위자료 일부 감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준비서면 이제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회사 또는 집으로 송달이 돼서 송달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피고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을 가입해서 전자로 소장을 송달 받으시거나 그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해두시면 됩니다. 송달 장소를 변경해 두면 상간소송에서는 더 이상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오진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제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에 가압류 결정문이 집으로 오기도 합니다. 원고 측에서 이제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급여 가압류는 회사에 이제 사생활이 공개되거나 회사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봐서 대부분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보통 이제 피고 주소지 전세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고 가압류 결정문이 소송 진행 중에 집으로 송달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부정행위를 단절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이제 소송에 대응한다고 원고 배우자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시거나 부정행위가 발각되고도 계속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장을 받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2,500만 원 이상 판결 나기도 하고 판결이 선고된 후에 다시 원고 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판결문을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판결 이후에 계속된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간소송이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으로 번호를 바꾸거나 무대응, 잠수 타면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사에 이제 가입 해지를 하시거나 핸드폰 번호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6개월 동안 이제 가입자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피고가 번호를 사용한 기간을 특정해서 인적사항 조회를 하면 인적사항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소장이 오는데 끝까지 안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법원에서는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된 걸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장을 끝까지 안 받거나 소장을 받고 무대응하게 되면 대응했을 때보다 더 높은 위자료 판결이 선고됩니다. 두 번째로 소송하겠다고 통보하거나 회사로 보내겠다 하는 것은 협박죄가 아닌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알리거나 소장을 직장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협박 강요에 해당되려면 직장에 찾아가서 뭐 각서를 안 쓰면 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거나 위자료 1억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 직장에 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정도가 되어야 협박이나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장에 있는 청구 금액이 왜 이렇게 큰지 또 이거 다 내야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소장에서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청구하고 있고요. 보통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위자료는 2천만 원 정도에서 판결 선고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성관계 증거가 제출된 사건, 부정행위 정도가 심한 사건, 발각 이후에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사건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위자료 액수 반반 내주지 않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고를 설득해서 소송을 취하게 해주겠다, 판결이 나면 위자료랑 뭐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고 원고 배우자가 만남을 지속하기를 요청하고 또 피고가 계속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이제 연락 만남을 지속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고 판결 이후에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어서 만남을 단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
보고되고 구상금 청구를 해서 지급한 위자료를 반을 원고 배우자한테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건에서 상간소장을 받게 되면 원고 배우자와 앞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시고 관계를 단절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로 적절한 사과와 위자료 감액 사유가 있다면 원고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간소장을 받고 피고가 이제 더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불법 행위를 한 피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너무 과한 위자료 판결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소장 받았을 때 해야 될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